건축학 교육의 내면의 깊이, 이제 그런 거에 제가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런 쪽에 항상 어떤 깊이감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건축학이라는 것의 그 정의는 사실 굉장히 폭이 넓고 어렵죠. 건축가들마다 그 정의를 내세우고 있긴 한데, 삶의 그 공간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우리가 눈만 뜨면 보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축조 환경, 그 built environment를 책임지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거나 흔히 쓰는 말이 아닌 이유는, 건축학의 학문적인 체계가 대한민국은 좀 불행하게도 건축공학의 그 테두리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이를 좀 더 확산시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축학은 공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사회학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여기는 학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이기도 하고요. 또는 공학이 되기도 하고, 디자인 학문으로 생각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은 그 모든 것들을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섭렵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그 포지셔닝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학 교육 자체의 도입이 일본의 일제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건축공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일본의 스타일, 일본의 그 제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그 학문 체계예요. 일본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발전시킨 분야인데, 그 안에서 건축학을 가르친 거죠. 우리나라의 급속한 그 성장, 그리고 현대화 과정, 그걸 통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한 그 속도로 건축학 교육이 공학의 토양 속에서 그 일부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의 죽음이라는 책의 그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 같으면서도, 사실 원 제목은 드로잉이고요. 드로잉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정말 3살짜리, 5살짜리도 낙서하는 그 순간 드로잉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건축이 얼마나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내면의 그 희열, 뭐 이런 자아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인지, 그리고 그 매체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책 전체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번역하기로는 건축 창의적 사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축학의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의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행위들, 그런 어떤 창작에서 나오는 희열을 느끼기 위해 했던 건축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의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그림 그리기, 그것을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드로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 건축의 의미에서 갖고 있던 힘을 발휘했던 그것만큼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매우 위협적인 거고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그 근간이 되는 어떤 매체였던 그림 그리기, 도면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자는 그거를 단순히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또한 제공된 여러 가지 이점, 그리고 이 사회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것들이 이 건축이라는 거대한 어떤 담론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컴퓨테이션이 대세가 되더라도 그런 창의적인 사고의 과정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창의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작가가 얘기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래프트맨십인데요. 건축에서의 장인 정신은 우리가 흔히 언급하지 않는 지금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그 건축의 상세한 부분에 또 사람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건축의 값어치가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논의와 깊이는 사실 일상적이지가 않죠. 바로 그 크래프트맨십이 건축에서 갖는 의미를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아주 자발적인 의욕이 생기는 성과거든요.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냈던 것들이 얼만큼 진지하게 실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없이는 건축의 가치를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컴퓨테이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컴퓨테이션을 활용해서 이 크래프트맨십을 어떻게 다시 획득하고 찾을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래 세대, 물론 저 세대에서는 힘들 것 같지만 앞으로 건축을 공부해야 하는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거고, 이 알고리즘ik 디자인이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다 어떤 그 수식이나 데이터의 입력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수식이나 데이터의 입력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창의적인 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언어에 익숙한 세대들은 그런 것들의 조절을 해가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또한 표현해낼 수 있고, 이제 컴퓨터가 진정한 도구가 돼서 그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크래프트맨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만의 고민도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해서 건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건축학이라는 그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까지 바운더리가 없이 팽창될 수 있다는 사실, 창의적인 사고, 건축적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엔 만들어낸 그 프로덕트가 건축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디자인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의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그 분야에 충분히 이 건축학을 기본으로 한 교육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의 미래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흥미로운 얘기지만 100년 전 이맘때에도 건축학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일반 교양 교육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틀리냐 하면 절대 틀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 5년제들이 건축학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학 전문학이라고 해서 꼭 전문 직능 분야로 갈 사람만 교육하는 체계처럼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건축학의 그 일반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여러 분야로 팽창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울의 그 도시의 미래를 거리에 나와 걸으면 가장 행복한 공간 경험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를 꿈꾸고 싶습니다. 건축학이 지금 건물 설계 자체만 너무 매몰되어 있고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좀 신경을 깊이 쓰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그 성과는 사실 그 건축물들 간의 그 관계 속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공간 경험입니다. 축조 환경, built environment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토목 분야는 토목 분야대로 또 건축은 건축대로 굉장히 그 서로 융합되기 힘든 어떤 그 장벽을 서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의 현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발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